네, 안녕하세요. 미디어팬 기자 조우연입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미안하다 청년들아이고 또 현승만 대표님, 유석춘 교수님께서 뭐 미안한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저희도 사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기업에 대한 관심사가 요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동시대를 살았던 1세대 기업인들은 과연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 또 그런 기업을 바라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료를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것이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 협상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나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을 이끌었던 최종현 회장도 이분은 자서전을 2번이나 냈지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은 인하학원을 인수해서 오늘날 인하대학교 등등의 그 교육사업을 인수해서 했었는데 이분도 인하학원 인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사실관계만 서술했고 그 사람에 대한 인물평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27페이지에다가 옮겨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한국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설립했던 것이다. 인하학원은 그래서 학교 명칭도 인천과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당초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4.19, 5.16 등의 정치적 역변 속에서 주인 없이 운영난에 허덕이게 됐다. 그 어떤 가치 평가 없이 그냥 사실만을 서술을 했고 또 별도의 자서전이 없는 LG의 창업주 구인회의 경우에는 훗날 이제 요즘 사람들이 편전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이건 역시 그냥 진짜일까 싶은 풍문에 의한 서술일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27페이지에 옮겨놨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LG에서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빗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 빗을 보면서 감탄했다. 나도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적혀있고 이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구절들을 옮겨놨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병철 회장은 열렬한 민족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대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 일을 서술을 하는데 이병철의 서술에 의하면 그 이병철의 아버지 이찬우가 청년 시절에 상경을 해서 독립협회 회원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기독교 청년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서로 그 이름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의 아버지는 이찬우입니다 라면서 이병철이 자기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반가워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게 서술이 돼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당시 시대 상황을 서술을 합니다. 보면 남한에서는 좌우의 정치 세력에 대결하고 있었고 혼란된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은 당초에 구상했던 좌우 합작, 남북 협상의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쭉쭉 가면서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 하지 중장으로부터 언동을 상가하는 권고를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다.
그럴 무렵 회사 일로 상경한 나는 이 박사가 대구에 왔을 때 상경하면 들르라고 당부한 일이 있었으므로 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이화장으로 이 박사를 방문했다. 사전에 연락이 없었는데도 이 박사는 흔쾌히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에게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냐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8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은 우리가 정국 발언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확고한 신념에 사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했다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쯤에 가다 보면 제가 굵은 포인트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병철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효불굴의 신념, 60만 국군의 창설, 한미 방위 조약의 체결, 능숙한 대미 대일 외교 등 탁월한 정치가로서의 역량과 공적은 일일이 매거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6.25 동란에서 백척간두에서 선 조국을 구한 이 박사의 공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길이 그 이름을 남기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근세에 와서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을 국민들은 한결같이 숭상하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이 박사도 민족의 역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80년대에 이병철 회장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른 기업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그 1등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면 얼마나 이병철 회장도 똑똑하고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큰 사람은 역시 큰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제일모직 공장을 방문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 시찰을 마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애국적 사업이야 이처럼 자랑스러운 공장을 세워줘서 감사해. 제일모직의 노력으로 온 국민이 좋은 국산 양복을 입게 됐구먼 하면서 이병철 회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의피창생이라는 휘호도 남겨줬다고 하는데요. 의피창생은 옷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업인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우호적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민영화를 굉장히 중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민영화는 요즘 세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 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시각은 굉장히 앞서 나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이 박사로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금융기관을 경제적 기준에 입각해 운영한다는 데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였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58년에 비료공장 설립을 이병철 회장이 추진을 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걸 생각을 하는데 당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낙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경제학자인 송인상 국무부 장관에게 경제정책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위임을 하면서도 환율정책 그리고 일본인들과의 관계, 외국 정부나 외국인과 무슨 약속을 하거나 원조자금의 사용 내역을 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의할 걸 반드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는데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업의 일로 이 대통령을 찾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등등등 하면서 사실은 많은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대통령의 승낙을 얻게 됐다.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기업인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줬구나라고 또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을 얻은 기쁨은 사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 2월 1일 정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럽길에 올랐던 이병철 회장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3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당시 한국에서 대규모의 학생 데모가 발발했다는 소식이 이병철 회장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파리에 가서 자세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비료 공장을 직접 제가했던 이 대통령이 하야했다는 사실은 거짓말 같았다 라면서 그 다음 평가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하야로 유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병철 회장도 참 뭔가 깨어있는 성각자 느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그 차관 등등 이병철 회장이 원했던 모든 게 성공을 하고 바로 귀국할까 하다가 당초 예정대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의 차관 교섭이 남아있었다. 채미 중에 이 박사가 하와이에 응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국길에 하와이에 불러 비료 공장의 차관 교섭에 관해 그 경과를 보고할까 생각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괜히 더 걱정만 드릴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라고 해서 만나지 않고 도쿄로 직행했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으로 이제 이병철 회장의 호언 자정도 박정희 시대 때로 그 서술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박정희 시대의 기록에서는 그 정부를 향한 원망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례를 넣었는데 1961년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되던 무렵의 기록에서 여기서 보면 정부의 정책은 조령보계로 일관성이 없고 이 고비를 넘기는 데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굉장히 막 뭔가 원망하는 느낌이 들고 또 그 다음을 보면 한국 비료 사건이라고 사카린 밀수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이 서술한 걸 보면 요즘에 기업인들이 느끼는 그런 걸 이때도 느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태는 심각했다. 한국 제1의 재벌이 밀수를 했다고 신문들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이 정치 문제화되고 일부 매스컴이 이에 가담해 끈질긴 삼성 공격을 되풀이했던 이변에는 당시의 복잡한 정계 사정이 얽혀 있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굳이 밝힐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OTSA 문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된 채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던 배경에는 잠시 목이 메어서 물 좀. 몇몇 정치인의 공작이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권력구조의 중추에 있던 인물이 OTSA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 비료 주식의 30% 증여를 요구해왔던 사실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당시 권력구조의 중추에 있던 인물은 그 이병철의 첫째 아들인 이맹희의 자서전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는 서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박정희 정부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이병철 회장이 존경했던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보스턴 대학 명예경영학 박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그 메가더 장군의 이망인과 만난 것을 굉장히 잊지 못할 일이라고 회고를 했는데요.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호암미술관,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 앞들에 메가더와 이승만 동상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동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여기 이승만 대통령 동산이 호암미술관 앞에도 있나 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가보지는 못했고 이제 호암미술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동상 아직도 있냐? 그랬더니 어떤 젊은 직원분이 받아서 그런 거 없다고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없냐? 그러면 옛날에는 있었냐? 했더니 그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시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냐? 라고 하길래 호암자전 몇 페이지에 사진이 있다. 내가 지금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느냐? 했는데 이제 물어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로는 85년에서 86년 사이에 이런 동상이
있었기는 한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누가 왜 없앴냐, 저는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기록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제가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알아내서 꼭 어떻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 국가가 신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병철 회장이 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이 기록들을 쭉 보면서 또 궁금한 게 과연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낙담을 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이끌었던 기업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재용 부회장은 호황자전을 읽고 그 이병철 회장의 스피릿을 다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을 풀리게 된다면 언제든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